사관학교의 중앙 로비는 그 자체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높았으며 역대 장군들의 초상화가 벽을 따라 엄숙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 소장은 이 화려함 속에서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국방부 내부 감사국장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민간인 교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로비 한가운데를 바쁘게 오가는 생도들의 움직임을 좇았다. 그들의 경례는 기계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서연의 임무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민, 국 군단장과 관련된 뿌리 깊은 부패의 냄새를 맡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사관학교는 그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시작점에 불과했다. 얼음 마녀라는 별명답게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다. 그녀는 생도들 사이에 느슨해진 군기 교관들의 방관적인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학교의 기강 회의를 포착했다. 그녀의 존재는 아직 비밀이었고 이 비밀 유지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다. 그때 로비의 무거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한유라, 한민, 국 군단장의 외동딸이자 현재 이 사관학교의 특별 고문이라는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장교들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듯한 젊은 장교 몇몇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따르고 있었다. 한유라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생도들의 줄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다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뾰족한 구두 소리를 내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줄의 맨 앞에 서 있던 강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서연은 태블릿 형태의 데이터 패드를 확인하는 척하며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이런 행동이 그녀가 조사하던 특권 의식의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비켜요. 한유라가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다. 생도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 즉시 길을 텄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로비는 순간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 예상치 못한 대치 상황에 집중되었다. 한유라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지금 내 말 못 들었어요. 한유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서연의 수수한 옷차림과 목에 걸린 방문객 명찰을 훑어보았다. 서연의 임시 출입증에는 보안 등급을 나타내는 숫자 3이 적혀 있었다. 한유라는 이것을 무언가 하찮은 직급이나 지위로 오해했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이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녀에게 이 여자는 그저 길을 막고 서 있는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평온한 반응은 한유라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경으로 이 사관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과시적으로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주변의 장교들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다. 아줌마 한유라가 일부러 모욕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비웃었다.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데 어디 3급 장교라도 되시나. 그녀는 3급 장교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멸적인 용어를 만들어내며 서연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이 사관학교의 만연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비굴함을 보여주는 소리였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로비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한유라조차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 위축되었지만 이내 자신의 지위를 떠올리며 오만함을 되찾았다. 왜 대답이 없으시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당장 길에서 비키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나게 될 줄 알아요.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와 함께 사관학교 교장인 박태수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완벽하게 다려 입었어야 할 그의 제복은 뛰면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얼음마녀, 현장 도착, 민간인 위장, 최고 경계 태세. 그는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랐다. 박태수 교장은 로비로 뛰어들어오자마자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민 국 군단장의 딸인 한유라가 감히 강서연 소장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국방부 내부 감사국장을 한유라가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력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한유라도 그녀의 아버지인 한민, 국 군단장도 그 어떤 위신도 지금 이 순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구원해줄 유일한 행동을 선택했다. 박태수 준장은 수많은 생도와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비 한복판을 가로질러 강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제가 감히 국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태수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소장님이라는 계급 대신 그녀의 현 직책인 국장님이라고 불렀다. 이 한마디는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폭탄처럼 터졌다. 국장님, 그것도 사관학교 교장인 준장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국장님이라니. 모두의 숨이 멎었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박 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이 여자가 누군데, 대체. 그녀의 목소리가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비호하며 낄낄대던 장교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박태수 교장은 한유라의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감히 강서연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의 몸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장님,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그의 애원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사관학교의 권위가 한유라가 휘두르던 거짓된 권력이 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박태수 교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박 교장을 지나 충격으로 굳어버린 한유라에게 향했다. 그녀는 박 교장의 돌발 행동이 자신의 비밀 임무를 공경에 빠뜨릴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일어나십시오, 박 교장님.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실려 있었다.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박 교장은 그 말을 듣고서야 허둥지둥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연의 곁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이제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최고 권력자 행세를 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임을 깨닫고 있었다. 서연은 데이터 패드를 가방에 넣으며 박 교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교장실로 가시죠.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유라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박 교장은 예의 비쪽입니다. 국장님이라며 거의 뛰어다시피 길을 안내했다. 남겨진 한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욕한 아줌마가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강서연은 로비에 남겨진 혼란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수사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다. 한유라의 오만함과 박태수 교장의 비굴함은 그녀가 찾던 증거의 일부였다. 어른 마녀의 칼날이 이제 막 사관학교에 썩은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민 국군단장의 딸이 자신의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유라는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국장님, 사관학교장이 무릎을 꿇는 국장님. 국방부에는 수많은 국장이 있었지만 어른 마녀라고 불리는 한민, 국군단장인 그녀의 아버지조차 이름을 입에 올리기 꺼리는 단 한 사람의 국장이 있었다. 바로 내부 감사국장 강서연 소장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지만 박 교장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그 설마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장교들은 이미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한유라와 거리를 두려는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권력에 아부하던 그들이었다. 한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상대에게 최악의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한편 교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태수 교장은 감히 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생각하며 속으로 신음했다. 강서연 소장은 그가 한민 국 군단장과 가깝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군단장의 라인을 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다. 교장. 서연이 침묵을 깼다. 예, 국장님. 박 교장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오늘 제 방문은 비공식적인 시찰이었습니다. 교장께서는 방금 제 신분을 로비 전체에 광고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송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한유라 고문이 국장님께 무례를 박 교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사관학교 교장의 무릎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니면 한유라 고문이 무서웠던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서웠던 겁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땀만 뻘뻘 흘렸다. 그는 두려웠다. 한민 국 군단장도, 그리고 눈앞의 강서연 소장도.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강서연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교장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박 교장의 자리가 아닌 방문객용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는
박 교장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는 받으셨겠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 박 교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예, 예. 학교 시설 점검 및 생도 복지 관련. 그는 서류상의 방문 목적을 읊었다. 그런 유치한 위장술은 집어치우시죠.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한민 국 군단장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관학교는 그 시작점입니다. 박 교장, 당신이 군단장의 사람이란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다. 하나는 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교장직이라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박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다른 하나는 한민 국 군단장과 함께 군복을 벗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벗는 게 아닐 겁니다. 불명예 전역과 함께 남은 여생을 군사 법원에서 보내게 되겠죠. 당신의 연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박태수 교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젊은 여성 장군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어른 마녀는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민 국 군단장의 거대한 권력과 강서연의 날카로운 칼날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방금 전 로비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본능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강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저는 국장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태수 교장이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무릎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지금 당장 최근 3년간의 모든 비품 구매, 계약서, 특별, 입학자 명단, 그리고 한유라, 고문의 모든 활동 내역서를 가져오십시오. 원본으로. 박 교장은 서둘러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에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한편 로비에 남겨졌던 한유라는 아버지인 한민 국 군단장과 겨우 통화가 연결되었다. 아빠, 나 방금 강서연 소장을 만났어. 그런데 내가 그 여자한테. 그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의 한민 국 군단장은 딸의 서툰 설명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일단 진정해라, 유라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실수일 뿐이야. 강서연이라. 그 여자가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일단 거기서 조용히 기다려. 내가 직접 그 어른 마녀라는 년을 상대해주지. 전화가 끊겼다. 한유라는 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조금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폭풍이 사관학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서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박태수 교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앉으시죠, 교장.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비굴한 태도는 집어치우십시오. 나는 당신의 충성 맹세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관학교의 만연한 부패를 청소하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태수는 마지못해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한쪽에는 한민 국군단장의 막강한 권력이, 다른 한쪽에는 국방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강서연이 있었다. 그는 이미 강서연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국장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첫째, 내 신분을 철저히 숨기십시오. 서연이 명령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사관학교의 임시 초빙 교수 강서연입니다. 박 교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의 비서실장조차도 내 진짜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로비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이 오랜 은사였던 나를 격하게 환영한 해프닝으로 위장하십시오. 한유라 고문에게는 당신이 직접 그리고 정중하게 설명하십시오. 한유라 고문에게 말입니까? 박태수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한민 국 군단장의 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국장님이 서연이 박 교장의 말을 잘랐다. 그녀가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오만함에 눈이 먼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사관학교에 잘 정돈된 연병장이 보였다. 나는 한민, 국 군단장이 이 사관학교를 자신의 사유지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불법적인 인사청탁 군납비리, 심지어 생도 선발 과정에서의 조작까지. 당신의 학교가 그의 개인 왕국이 되는 동안 박 교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묵인했습니까? 아니면 동조했습니까? 박태수는 식은땀을 닦으며 입술을 달싹였다. 국장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군단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암묵적인 거래였습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당신의 이 교장 자리도 그 거래의 대가 중 하나였겠죠. 나는 당신의 과거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민, 국 군단장의 부패사슬, 그 첫 번째 고리를 당신이 직접 끊어야 합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박 교장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문서들이 떠 있었다. 이것들은 내가 지난 6개월간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이 학교의 시설 관리 예산이 특정 업체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그리고 그 업체의 실소유주가 한유라 고문이라는 증거입니다. 박 교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이 정도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자로서의 당신의 증언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민, 국 군단장은 거대한 산입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균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연은 박 교장을 압박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다. 박태수는 자신이 이미 한 배를 탔음을 직감했다. 강서연이라는 배는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항해를 시작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전함과도 같았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태수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일종의 체념과 마지막 생존 본능이 서려 있었다. 교수님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유라 고문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옛 스승님이시라고.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포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한편 교장실 방로비에 홀로 남겨진 한유라는 분노와 혼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강서연.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국방부 내부 감사국장 강서연, 얼음마녀, 최연소 여성 장군. 화면에 떠오르는 정보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가 본 기사들은 강서연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칼날에 쓰러져 나간 장성급 인사들의 명단도 함께였다. 한유라는 자신이 방금 아줌마라고 불렀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야. 한유라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민 국 군단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후였다. 그는 딸의 전화를 받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강서연이 자신의 구역인 사관학교에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딸과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 강서연의 정확한 동선과 목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강서연이라고 한민 국 군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구의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감히 암컷 따위가 내 영역을 침범해 그 여자가 사관학교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24시간 감시해. 그리고 그 박태수 교장, 그 박쥐 같은 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똑똑히 지켜봐.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 얼음 마녀라는 년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그의 분노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관학교는 그의 거대한 자금줄이자 권력의 기반이었다. 만약 강서연이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과 연결된 국방부 내부의 라인에도 연락을 취했다. 강서연 국장의 이번 시찰 목적이 뭔가 단순 점검인가 아니면 나를 겨냥한 것인가 당장 알아내. 그는 강서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장실에서 나온 강서연은 박태수 교장이 마련해준 임시교수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은 작지만 외부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박 교장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았다. 그는 한유라에게 연락해 오래전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님을 만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고 변명했다. 한유라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물러서는 듯 보였다. 서연은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팀원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진입 성공. 교장 포섭 완료. 공주는 미끼를 물었다. 지금부터 사냥개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그녀의 팀은 사관학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민 국 군단장이 움직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박태수 교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그는 방금 강서연에게 넘긴 자료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자료에는 한유라의 이름으로 체결된 수많은 불공정 계약서와 한민 국 군단장의 압력이 들어간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한민
국 군단장이었다. 박태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저 박태수 준장입니다. 군단장님. 수화기 너머로 한민, 국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교장 오늘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지. 박태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예, 예, 그냥 옛날 은사님이. 은사 한민, 국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국방부 내부 감사국장이 언제부터 자네의 은사가 됐나? 박 교장,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박태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군단장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정말 닥치게. 강서연이 왜 거기 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당장 보고해. 만약 자네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면 자네 목이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세어보는 게 좋을 거야.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박태수는 수화기를 든 채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박 교장의 어설픈 변명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은사 말도 안 돼. 그녀는 즉시 자신을 따르는 장교 중 하나를 불렀다. 김대위. 지금 당장 교장실 근처 CCTV 기록 전부 가져와. 그리고 오늘 로비에 있던 생도들 전부 입단속시켜. 특히 그 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게. 그녀는 자신이 직접 이 상황을 통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대위는 한유라의 지시에 즉각 움직였다. 그는 한유라가 사관학교에 심어놓은 사적인 인맥 중 하나였다. 한유라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 내부에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해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강서연이 비록 국장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서연이 단순히 학교를 시찰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쩌면 자신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었다. 강서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박 교장에게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숫자들, 계약서들, 이름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유라와 한민, 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군. 서연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들은 사관학교를 거의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교장이 넘긴 자료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한민, 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박 교장을 계속 압박하는 동시에 그가 모르는 혹은 숨기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학교의 재정 담당관과 인사 담당관이었다. 그들이 바로 이 거대한 비리 구조의 핵심 실무자들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사관학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휩싸여 있었다. 강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듬었다. 한민 국 군단장은 분명 반격해 올 것이다. 그는 자신의 딸과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그리고 한유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녀의 오만함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낳을지 몰랐다. 서연은 자신의 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한민 국 군단장의 모든 대외 접촉을 감시한다. 특히 국방부 내부 인물들과의 통신 내용을 확보할 것. 또한 한유라 고문의 개인 계좌 내역을 추적하라. 자금의 흐름이 곧 권력의 흐름이다. 그녀의 수사는 이제 막 표면 아래의 거대한 빙산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얼음 마녀의 칼날은 이미 뽑혔고 그녀는 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관학교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시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물살이 흐르고 있었다. 강서연 소장은 이제 강 교수라는 이름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작은 임시 연구실은 하룻밤 사이에 국방부 내부 감사국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박태수 교장이 공포에 질려 가져다 준 1차 자료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밤새 그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분석은 빠르고 정확했다. 서류들은 한결같이 한민 국 군단장과 그의 딸 한유라를 향하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부패의 방식은 지극히 고전적이었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학교의 거의 모든 이권 사업에 한유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박 교장을 호출했다. 박태수 교장은 퀭한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섰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았다. 한민 국 군단장의 협박 전화와 강서연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국 교수님, 부르셨습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국장님이라고 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서연은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꿰뚫어 보았지만 동정심을 보일 생각은 없었다. 앉으시죠, 교장. 서연이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젯밤 주신 자료들은 아주 흥미롭더군요. 특히 이 JH 리소스라는 유령 회사 말입니다. 최근 2년간 학교의 모든 시뮬레이션 장비 교체 사업을 독점했더군요. 입찰 공고도 경쟁 업체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 교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군단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비의 보안성 문제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라고. 박태수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보안성이 JH 리소스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표이사는 한유라 고문의 사촌이고 주소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더군요. 내가 확인해 본 결과 그곳은 네일 아트 샵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보안입니까? 박태수의 얼굴에서 싹 씻은 듯이 핏기가 가셨다. 그는 강서연이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교수님,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 당신은 공범입니다. 교장.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따질 때가 아니죠. 서연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지금부터 학교 재정 담당관과 인사 담당관을 내 연구실로 부르십시오. 커리큘럼 개편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현황 점검이 목적입니다. 박태수는 이 젊은 교수가 자신의 목을 쥐고 흔드는 방식에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두 사람을 호출했다. 서연은 그가 전화를 거는 동안에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인사비리였다. 학교 내부에 비정상적으로 승진하거나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직에 앉아 있는 자들. 그들은 한민, 국 부녀의 부패를 지탱하는 기둥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 담당관인 중령과 인사 담당관인 대령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섰다. 그들은 사관학교장이 깍듯이 모시는 이 정체불명의 교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연은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넨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두 분 다 바쁘실 테니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본교의 교육과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 내역과 교관 임용 현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재정 담당관인 오중령은 눈알을 굴리며
박 교장의 눈치를 살폈다. 박 교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강 교수님은 국방부에서 특별히 초빙한 분이시니 두 분은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중령과 김대령은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들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시뮬레이션 장비 구매 관련 원본 입찰 서류와 최근 2년 내에 특별 채용된 교관들의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게 가져다 주십시오.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그 서류들이야말로 비리의 핵심 증거였던 것이다. 두 사람이 물러간 후 박 교장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교수님, 너무 빠르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 한유라 고문에게 보고할 겁니다. 그들이 바로 군단장님의 핵심 인맥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뱀을 잡으려면 굴을 두드려야죠. 나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주인에게 달려가 꼬리를 흔드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중령과 김대령은 연구실을 나오자마자 복도 구석으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새로 온 강 교수가 예, 바로 그 서류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들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 교수, 감히 내 영역을 건드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유라는 어젯밤 아버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보통이 아니다. 일단 몸을 낮추고 그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해라. 하지만 한유라는 몸을 낮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강 교수의 행동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준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직접 그 교수라는 여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했다. 한편 한유라의 움직임은 이미 사관학교 곳곳에 잠복해 있던 서연의 팀원들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타겟 본관 3층 이동 중. 목적지는 교수 연구실로 추정됨. 서연은 이어폰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보다 빨리 미끼를 무는군. 그녀는 박 교장에게 말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죠, 교장. 손님이 오시는 것 같으니 박 교장은 황급히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몇 분 후 연구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어제 로비에서의 오만한 표정을 그대로 지으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교수님이라고 하셨나? 어제는 미처 인사를 못 드렸네요. 사관학교 특별 고문 한유라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특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강조했다. 이 학교의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주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읽고 있던 서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어제 로비에서와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 한 고문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박 교장님이 너무 반가워하셔서 제가 오히려 실례를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오랜 은사를 만나 반가워하는 교장의 시나리오에 맞춰 연기했다. 한유라는 서연의 태연한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박 교장님이 은사님이라고 하셨다면서요. 한유라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물었다. 예, 아주 오래전 일이죠. 서연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 커리큘럼 개편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쩐 일로 재정 자료나 인사 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건 교육 과정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한유라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고모님 오해십니다.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재정 지원과 우수한 인력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현황을 파악해서 국방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한유라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신가요? 한유라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절차가 좀 복잡해서요. 제가 담당자들에게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교수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협조하라고 말이죠. 그녀는 협조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모님, 서연이 다시 미소 지었다.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한유라는 자신의 경고가 먹혔는지 아니면 저 여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인지 오만한 미소를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럼 일 열심히 하세요, 교수님. 그녀는 힐끗 연구실 안을 훑어본 뒤 획 돌아서 나가버렸다. 한유라가 나가자마 자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즉시 박 교장에게 연락했다. 한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중령과 김 대령에게 당장 연락해서 내가 요구한 자료들을 즉시 제출하라고 압박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망설이거나 한유라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들은 한민국 군단장과 함께 침몰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십시오. 박태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대답하고는 즉시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관학교 내부에서는 이제 강서연을 따르는 교장 라인과 한유라를 따르는 군단장 라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재정 담당관과 인사 담당관은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의 예상대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청했던 핵심 자료들의 제출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중 일부가 현재 전산 오류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김 대령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온갖 유치한 변명들이 박 교장을 통해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한유라의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초조해하는 박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교장.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들이 숨기려는 자료가 바로 내가 찾던 핵심 증거라는 것이 더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녀는 한유라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방해는 서연의 수사망을 더욱 좁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박 교장이 불안하게 물었다.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사관학교의 내부 서버 구조도가 떠 있었다. 그들은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문을 부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부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부터 플랜 B를 실행한다. 학교 내부 서버에 직접 침투한다. 목표는 재정 및 인사 데이터베이스 원본 파일이다. 서연의 팀은 국방부 내에서도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작전팀이었다. 그들에게 사관학교의 낡은 방화벽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연의 태블릿으로 암호화된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유라와 그녀의 부하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다. JH 리소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세부 내역, 그리고 자격 미달자들의 임용 심사 원본 점수표까지. 파일 안에는 한유라가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김대위와 같은 자신의 신복들을 정식 교관으로 임용시키기 위해 다른 우수한 후보자들의 점수를 조작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장비는 실제 가치보다 3배나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되었으며 그 차액은 고스란히 한유라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근간을 좀먹는 반역 행위였다. 한유라, 그리고 한민국. 당신들의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자료들을 즉시 국방부 중앙수사대의 서버로 전송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내부 감사가 아니라 군 검찰이 직접 개입해야 할 중범죄 사건으로 격상되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오중령과 김대령에게서 자료 제출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그 강 교수라는 여자가 이제 곧 포기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히나 한유라한테 덤벼주제도 모르고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네일 아티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예약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강서연이라는 포식자는 이미 뒷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다음은 이 증거를 이용해 부패한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차례였다. 사냥개의 목줄을 쥔 한민, 국 군단장이 직접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했다. 한민, 국 군단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군단 전체를 조망하는 실시간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사관학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 딸의 경솔한 보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서연. 그 이름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눌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새벽녘에 국방부 내부에 심어둔 최고위급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서연의 입원 시찰은 단순 감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페가수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첩보입니다. 한민, 국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사관학교 비리는 꼬리에 불과했다. 페가수스 프로젝트는 군단 예산으로 진행되는 비밀 사업이자 그의 핵심 자금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서연을 어린 암사자 따위로 취급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늑대였다. 한민, 국은 즉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쌓아올린 빚과 약점으로 얽힌 거대한 권력의 거미줄이었다. 그의 첫 번째 전화는 육군 참모총장 손 장군에게로 향했다. 그는 한민, 국이 직접 밀어준 인물이었다. 총장, 오랜만이군. 한민, 국은 본론을 꺼냈다. 자네가 아끼는 얼음 마녀가 내 구역에서 좀 소란을 피우는 것 같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야.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곳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는 건 육군 전체의 안보에도 좋지 않아. 그는 부패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안정과 사기를 거론했다. 손 총장은
즉각 그 말의 무게를 알아차렸다. 한민, 국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거는 것과 같았다. 군단장님, 염려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님께 강국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한민국은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는 강서연이 상부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물러나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시 연구실에서 해킹으로 확보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한민, 국의 통화 내역까지는 감청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접촉한 인물들의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예상대로군. 그녀는 이 정치적 압력이 도달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부패의 실무자, 한유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재정 담당 호, 중령과 인사 담당 김대령이었다. 박태수 교장은 겁에 질려 있을 뿐 핵심 증거를 쥐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둘 중 더 약한 고리인 오 중령을 먼저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돈 문제는 부인하기 가장 어려운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박 교장을 통해 오 중령을 다시 호출했다. 한편 한유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칭찬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멍청한 년 내가 감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강서연이야 당장. 당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한유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강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자신에게 화를 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경고는 그녀의 오만함을 잠재우는 대신 비뚤어진 복수심에 불을 지폈다. 강서연, 너 때문이야. 네가 감히 아빠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내가 이 여자를 내 방식대로 처리해서 아빠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어. 저 여자가 여기서 쫓겨나면 아빠도 날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즉시 자신의 충복인 김대령을 불렀다. 김대령 그 강 교수라는 여자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겠어요. 김대령은 이미 강서연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겁에 질려 있었다. 고문님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한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빠의 뜻이기도 해. 저 여자가 이 학교에서 저지른 불법을 찾아내. 뭐든 좋아. 트집을 잡아서 쫓아낼 구실을 만들라고. 김대령은 한유라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도 이 배에서 내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민 국 군단장 라인이라는 것 하나만 믿고 온갖 불법적인 인사청탁을 주물러 왔다. 만약 강서연의 감사가 계속된다면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알겠습니다, 고문님. 마침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위험한 도박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음모는 조악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최근 개발된 ST 프로젝트 훈련 교범이 있습니다. 아직 인가되지 않은 3급 비밀입니다. 저 여자의 사무실에 그걸 몰래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방산업체인 대한디펜스와 접촉한 것처럼 이메일 내역을 조작하는 겁니다. 김 대령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군사 기밀 유출 혐의. 현역 장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죄명이었다. 한유라는 그 계획에 환호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 당장 실행해요. 그 여자가 아무리 국장이라도 간첩 혐의를 받으면 끝장이야.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김대령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비밀 교범의 디지털 파일을 빼돌렸고 한유라는 외부에서 고용한 해커를 통해 강서연의 임시 교수 이메일로 가짜 이메일을 발송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오중령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박 교장은 일부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떤 협박이나 회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블릿 화면을 돌려 오중령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의 아내 명의로 된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떠 있었다. JH 리소스로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지난 2년간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었다. 오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아내가 그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오중령, 나는 당신의 아내가 그 네일 아트샵의 사장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네일 아트샵이 JH 리소스의 주소지라는 것도 알죠. 당신은 횡령 및 배임 혐의의 주범입니다.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오중령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군생활, 그의 명예, 그의 연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서연은 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단순한 꼭두각시였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진짜 주범이 누군지도 알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유라 고문과 한민 국 군단장을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10년을 썩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짓밟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두 번째는 오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한유라와 한민, 국 군단장이 어떻게 당신을 협박하고 지시했는지, 자금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면 내가 군 검찰에 당신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 10년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중령은 무너졌다. 그는 이 젊은 여성 장군이 자신에게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민 국 군단장은 자신을 버릴 것이 뻔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내민 녹음기를 잡았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유라 고문이, 한 고문이 처음 저에게 접근한 것은 오중령의 자백이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부패의 핵심 증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그 시각 어둠이 내린 사관학교 본관. 김대령은 자신의 마스터키로 강서연의 임시 연구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준비해 온 USB를 서류 더미 밑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컴퓨터를 켜서 미리 준비한 가짜 이메일을 수신함에 심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김 대령은 알지 못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천장의 화재 감지기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피놀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서연의 팀은 그녀의 사무실을 비워두는 함정을 미리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오중령의 자백을 받고 있던 서연의 손목 시계가 가볍게 진동했다. 생쥐가 덫에 걸렸습니다. 팀장의 메시지였다.
임무를 완수한 김 대령은 한유라에게 성공을 보고했다. 한유라는 승리에 도취되었다. 그녀는 즉시 박태수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 교장님, 지금 당장 헌병대와 함께 본관 3층으로 오세요. 제가 강 교수라는 여자가 우리 학교 기밀을 빼돌리려는 현장을 잡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간첩 행위예요. 박태수 교장은 전화를 받고 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이성을 잃은 한유라의 목소리에서 파멸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서연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한유라 고문이 교수님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헌병대를 끌고 교수님 연구실로 오고 있습니다. 강서연은 오중령의 서명까지 받은 진술서를 가방에 넣으며 전화기 너머에 박 교장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장. 오히려 잘 됐습니다. 연극의 모든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올 시간이군요. 교장께서도 헌병대와 함께 제 연구실로 오시죠.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그녀의 보안폰이 울렸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강 장군. 방금 육군 참모총장에게서 항의 전화를 받았네. 자네가 사관학교에서 너무 과하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더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상부의 압박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서연은 창밖으로 헌병대 차량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장관님, 혼란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종양을 발견했고 막 메스를 든 참입니다. 저는 방금 핵심 증인의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범들이 저를 제거하기 위해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충수라고? 예, 장관님. 한민 국 군단장의 딸이 저를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48시간, 아니 12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이 부패의 뿌리를 뽑아 장관님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다. 좋네. 12시간. 그 안에 자네가 증명해내게. 그 전까지는 내가 육군 참모총장을 막아보겠네. 전화가 끊겼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임시 연구실은 폭풍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김 대령이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USB를 숨기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여러 각도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가 헌병대를 이끌고 이 방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조용히 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태수 교장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뛰어들어왔다. 교수님, 헌병대가 정말 본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유라 고문이 그들을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강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교장. 피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교장께서는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저쪽 구석에 조용히 서 계시죠. 서연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복도에서 요란한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활짝 열리고 한유라가 승리에 찬, 그러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헌병대 장교 2명과 김대령을 이끌고 들어왔다. 여기가 바로 간첩이 숨어 있는 곳이야.
한유라가 강서연을 손가락질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헌병대 장교들은 눈앞에 교수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사관학교장 박태수 준장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유라 고문. 헌병대 장교가 난처한 듯 입을 열었다. 정식 영장 없이는, 이렇게는. 영장은 무슨 영장. 한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 여자가 우리 사관학교의 3급 비밀 훈련 교범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증거를 내가 잡았다고. 이건 현행범이야. 당장 저 여자의 사무실을 수색해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에 김 대령은 애써 미소를 감추며 동조했다. 맞습니다. 제가 강 교수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강서연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한유라나 김대령이 아닌 헌병대 장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헌병대 소속인가 계급과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서려 있어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저는 헌병대 수사과 박대위입니다. 박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강서연의 기세에 눌려 관등 성명을 댔다. 박대위. 지금 당신들은 민간인 신분의 교수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다. 한유라 고문은 군인도 수사관도 아니야.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 침입이다. 서연의 지적에 박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유라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는 교수가 아니야. 저 여자가 바로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박대위. 서연이 한유라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수색에 기꺼이 동의하지. 오히려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거든. 한유라 고문, 당신이 찾고 싶어하는 증거 말이야.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자, 찾아보시죠. 당신들이 숨겨놓은 그거들. 한유라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김대령에게 눈짓했다. 김대령은 짐짓 연기하듯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찾았습니다. 여기, 이 USB 그리고 이메일. 그는 서연의 컴퓨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컴퓨터에 대한 디펜스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습니다. ST 프로젝트 교범을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한유라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번졌다. 봤지? 이제 끝이야 너. 박대위. 서연이 헌병대 장교를 다시 불렀다. 저 USB와 이메일이 내가 간첩이라는 증거라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다. 아주 흥미롭군.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었다. 이제 내 증거를 보여줄 차례인가. 그녀는 태블릿을 방 중앙의 대형 모니터와 연결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다. 한유라와 김대령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떠올랐다. 이건 뭐지? 한유라가 중얼거렸다. 모니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젯밤 어젯밤이 연구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더미 밑에 USB를 숨기고 강서연의 컴퓨터를 켜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간과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대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저건 조작이야. 저건 내가 아니야. 김대령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카메라의 각도가 바뀌며 김대령이 복도에서 한유라와 만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이어졌다. 한유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꺼, 당장 꺼. 헌병대 장교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조작이라고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좋다. 그럼 이건 어떤가?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유라 고문이, 한 고문이 처음 저에게 접근한 그것은 바로 재정 담당관로 중령의 목소리였다. 그가 JH 리소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학교 예산을 횡령했는지, 그 배후에 한유라가 있으며 모든 자금이 한민 국 군단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상세히 자백하는 내용이었다. 방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오중령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다. 한유라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김대령은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태수 교장은 이 끔찍한 진실과 강서연의 치밀한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모든 파일 재생이 끝났다. 서연은 헌병대장 박대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제 강서연을 교수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경애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대위, 상황 파악이 됐나? 예, 지금부터 내 명령을 듣는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교수가 아닌 지휘관의 것이었다. 하나, 김대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증거위조, 무고, 군사 기밀무단 반출 직권 남용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둘, 저 여자 한유라 고문을 군용물 횡령 배임 뇌물 수수공무 집행방해 혐의의 주범으로 즉각 체포한다. 민간인이니 수사는 군 검찰로 이첩한다. 셋, 이 연구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이 영상 및 음성 파일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될 1급 보안 자료다. 지금 즉시 이 방을 통제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 아, 안 돼. 너 따위가 뭔데. 날 체포해.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아빠 한유라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헌병대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강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김대령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박대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의 명령을 따랐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박태수 교장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한편의 잔혹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한유라의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지고 연구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서연은 헌병대원들이 문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보안폰을 들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강서연 소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말씀하신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사관학교 교정을 비추고 있었다. 사관학교 내부의 종양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이 종양의 뿌리인 본체를 도려낼 차례입니다. 한민 국 군단장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네, 강 장군. 자네를 믿네. 군 검찰과 기무사령부, 현재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이미 협조를 지시해 놓았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될 거야. 한민 국 군단장은 내일 있을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지. 예, 장관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사관학교의 연병장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을 맞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고 갓 제복을 갖춰 입은 졸업생도들의 칼각 잡힌 도열은 늠름했다. 기빈석에는 자부심 넘치는 가족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 신성한 행사는 군의 전통과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였으며 그 어떤 오점도 용납되지 않을 듯한 엄숙함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행사의 주빈 한민 국 군단장이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삼성 장군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는 어젯밤 육군 참모총장과의 통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암사자는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겨 조용히 꼬리를 내렸으리라. 그는 자신의 딸이 어젯밤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을 그저 일이 잘 풀려 안심하고 잠들었기 때문이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한민 국은 오늘 이 자리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무대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는 박태수 교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박 교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지만 한민 국은 그것을 자신의 위험에 눌린 당연한 반응으로 여겼다. 그는 곧 연단에 올라 명예와 충성에 대해 연설할 터였다. 그리고 그 연설은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던 강서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고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연병장 한쪽 구석 행사장 통제본부에서 강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교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소장 계급의 정복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그녀는 어른마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군 검찰 소속의 검사들과 국방부 장관 직속의 중앙헌병대원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민, 국의 연설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박태수 교장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강서연의 계획을 모두 전해 들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 거대한 반역과 숙청의 무대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귀빈석과 통제본부를 오갔다. 그는 한민, 국 군단장의 오만한 얼굴과 그 뒤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제 강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천운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육군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박태수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애국가가 연주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대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졸업생 대표의 신고가 끝나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주빈의 축사 시간이 되었다. 박태수 교장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한민, 국을 소개했다. 한민, 국 군단장이 위풍당당하게 연단 중앙에 섰다. 그는 수천 명의 생도와 가족들을 둘러보며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자랑스러운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예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그가 말하는 명예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연설을 이어갔다. 군은 질서와 체계로 움직입니다. 상하 간의 굳건한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힘입니다. 때로는 이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불순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압도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은 그런 혼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휘관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민, 국이 자신의 연설에 스스로 도취해 목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 순간. 연병장 한쪽에서 일제히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다. 연단으로 향하는 레드 카펫 위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강서연 소장이었다. 그녀는 멈추라는 제지도 무시한 채
당당히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를 중앙 헌병대원들이 따랐다. 무슨. 한민, 국은 연설을 멈추고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감히 행사를 망치려는. 귀빈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생도들의 대열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박태수 교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강서연은 연단 바로 앞까지 걸어와 한민, 국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한민, 국의 마이크가 아닌 박태수 교장이 들고 있던 사회자용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민, 국 군단장, 방금 명예와 질서에 대해 훌륭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명예는 당신의 부패를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뭐라고 한민, 국이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저 여자는. 제 소개가 늦었군요. 강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국방부 내부 감사국장 소장 강서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이 신성한 졸업식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명예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민, 국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한민, 국 중장. 어젯밤 당신의 딸 한유라 씨가 군용물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상관모해 및 증거위조 혐의로 본 감사국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연병장 전체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한민, 국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처음으로 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약속도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의 네트워크도 이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서연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미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이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통보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거짓말. 감히 내 딸을 한민, 국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은 위험이 아닌 절박한 부정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 사관학교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JH 리소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군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ST 프로젝트라는 군사 기밀을 이용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간첩으로 무고하려 시도했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결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한민, 국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한유라가 그에게 말했던 ST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딸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판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덩이가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말을 이었다. 재정 담당관 오중령의 자백과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는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바로 당신 한민, 국 군단장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헌병대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중앙 헌병대원 2명이 연단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그들은 한민, 국 군단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놈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건 반란이야. 한민, 국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귀빈석에 앉아있는 동료 장성들을 향해
소리쳤다. 손 총장 자네도 보고만 있을 겐가 당장이. 하지만 손 총장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헌병대 장교가 한민, 국의 삼성계급장 위로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수천 명의 생도들과 가족들이 한때 군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인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민 국중장 강서연이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군과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당신을 직권 남용 횡령 뇌물 수수 군사 기밀 거래 미수 및 국가안보 저해 혐의로 이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한민 국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끌려 내려갔다. 그의 오만했던 연설은 그렇게 자신의 체포로 마무리되었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서연은 헌병대에게 끌려나가는 한민, 국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 뒤 다시 연단 중앙에 섰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졸업생도들을 바라보았다. 졸업생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여러분은 오늘 군의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과 동시에 군이 어떻게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명예는 계급장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명예는 오늘 여러분이 선서할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축사보다도 졸업생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무너진 졸업식을 가장 강력한 정신교육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태수 교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졸업식을 속행하겠습니다. 졸업생. 경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졸업생들은 혼란 속에서도 충성을 외치며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강서연 소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쓰러졌지만 그가 수십 년간 뿌리내린 네트워크,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군 검찰 검사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관학교의 축제였던 졸업식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숙청의 현장으로 기록되었다. 한민 국 군단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행사는 간신히 마무리되었지만 그 엄숙함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생도들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에게 강서연 소장의 이름은 단순한 장군이 아닌 군의 썩은 심장을 도려낸 집행자 그 자체로 각인되었다. 언론은 이 거대한 스캔들을 놓치지 않았다. 사관학교의 철문 밖은 현역 군단장이 졸업식장에서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방부는 즉각 한민, 국중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강도 비리 수사를 공식 발표했다. 강서연 소장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임하게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시 연구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박태수 교장의 집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군 검찰과 기무사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 요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방금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박태수 교장은 자신의 책상 한편에 죄인처럼 서서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기다리는 신세였다. 강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와 보고서를 검토하며 한민 국 네트워크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후속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교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체념으로 회색빛이 되어 있었다. 박 교장, 서연이 불렀다. 예, 국장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답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교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교장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민, 국과 함께 끌려갔을 겁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박태수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무참히 깨뜨렸다. 하지만 당신 역시 이 부패의 골이었습니다. 당신은 방관했고 동조했으며 이 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사직서 용지를 가리켰다. 당신의 늦은 협조를 참작해 군사법정에서는 불명예는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불명예 전역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박태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감옥행은 피했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자신의 평생 명예가 무너진 것에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박태수 교장이 무너지자 사관학교는 완전히 강서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녀의 지휘 아래 군 검찰은 한민 국 군단장의 지휘부는 물론 그와 연결된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민 국의 압력을 받고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던 육군 참모총장 손 장군 역시 직권남용 및 수사 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고 강제 전역당했다. 거대한 한민 국 라인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몇 달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스캔들의 결과는 단호했다. 한민 국중장은 군사법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과 함께 모든 계급과 연금을 박탈당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의 딸 한유라는 아버지의 권력만 믿고 저지른 모든 범죄의 대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강서연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김대령과 오중령은 강서연의 함정에 빠지고 또 그녀에게 자백을 함으로써 파멸을 맞이했다. 그들은 주범은 아니었으나 부패에 적극 동조한 대가로 각각 징역형과 불명예 전역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얼음 마녀의 칼날은 단 한 치의 오차도 동정도 없이 부패한 자들을 모두 베어냈다. 사관학교는 이 거대한 숙청 작업 이후 새로운 교장과 교수진으로 완전히 물갈이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다시 사관학교 연병장. 하지만 오늘은 졸업식이 아닌 신입생도들의 입학식이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대신 투명하고 엄격한 규율이 자리 잡은 듯 보였다. 강서연 소장이 이번에는 정식 주빈으로 초청받아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한 교수가 아닌 군의 개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사관학교장 과거 박태수와는 달리 원칙주의자로 명망이 높던 인물이 그녀에게 다가와 깍듯이 경례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우리 사관학교를 바로 세워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장님의 축사는 우리 신입 생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원고 없이 연병장을 가득 메운 앳된 얼굴의 신입 생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6개월 전 졸업생들의 눈에서 보였던 혼란이나 두려움 대신 순수한 존경과 경외감이 어려 있었다. 그들에게 강서연은 어른 마녀가 아닌 자신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군인상의 표본이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신입생도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미세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여러분은 오늘 명예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6개월간 이 사관학교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우리는 명예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정직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피로써 배웠다. 그녀는 연병장 한편에 선 6개월 전 로비에서 한유라에게 길을 비켜주던 생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최고 학년이 되어 신입생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패는 가장 높은 곳의 오만함과 가장 낮은 곳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은 절대 침묵하지 마라. 불의를 목격했을 때 그것이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라. 그것이 이 사관학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다. 연설이 끝나고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서연은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패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경계와 싸움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사관학교의 정문을 돌아보았다. 아줌마 3급 장교라고 비웃던 한유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만함의 대가는 파멸이었다. 강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른 마녀의 칼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목표를 향해, 다음 전쟁터를 향해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다.